안녕하세요, 모든체스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7일 이번 영상에서는 서학개미 주요 순매수 중소형주 4위에 있는 니콜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왜 이 니콜라를 매수하는가? 자, 모틀리 풀기사 왜 니콜라가 이번 주에 폭등을 했는가? 보면은 12월 11일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크게 상승을 한 것을 볼 수 있죠. 키포인트 첫 번째, 니콜라는 올해 여러 차례 자본 조달을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회사는 또한 주주들에게 보통주 수 증가를 승인하도록 성공적으로 유도했습니다. 세 번째, 수소 연료 전지 트럭 시장 구축을 시도하면서 계속해서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문입니다. 패드는 궁극적으로 전기차 제조업체인 니콜라를 구할 수 있을까요? 성장주는 시장에서 큰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렴한 자본에 대한 접근에 의존하는 더 투기적인 플레이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기 기업 중 하나는 전기 대형 트럭 제조업체인 니콜라입니다. 주요 시장 지수는 이번 주에 2.5% 상승했는데 니콜라는 거의 30% 상승했습니다. 더 저렴한 자본. 수요일 연준은 예상대로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또한 연준이 현재 금리 수준이 최고점을 나타내고 다음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기 바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연준은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전환하기 직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성장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니콜라와 같은 신생기업이 더 저렴한 자본에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니콜라는 대차 대조표를 강화하기 위해 이미 2023년에 주식 및 부채 시장을 여러 차례 활용했습니다. 연준 정책 입안자들은 향후 몇 년을 내다보며 연방기금 금리가 현재 5.25에서 5.5% 범위에서 2026년에는 3% 미만으로 의미 있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암시했습니다. 남아있는 큰 위험. 니콜라는 수소, 연료, 전기, 세미트러그 인프라와 시장을 모두 성장시키기 위해 특히 자본 집약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이 상태는 낮은 이자율은 자본 프로젝트 확장, 연구 및 개발 요구에 대한 차입 비용을 줄일 것입니다. 보다 유리한 금리 환경이 이번 주에 투자자들을 니콜라 주식으로 몰아넣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니콜라는 이를 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올해 주주들에게 자본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주식 증액 승인을 강요했습니다. 이는 기존 주주 가치가 더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콜라에 대한 투자는 수소, 연료, 전지, 구동, 트러그 리더가 되는데 성공한다면 여전히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운영상의 성공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회사와 주식이 번창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생존하지 못하는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기사가 끝났고 요약을 하자면 큰 상승을 한 데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작용을 했다. 더욱이 니콜라는 많은 비용을 끌어다 썼는데 여기다가 이자가 발생할 건데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적인 주식으로 자금이 몰렸다는 거죠. 여기서 또 장기로 본다면 수소, 연료, 전지, 구동, 트러그 리더가 과연 정말로 될 수 있을까? 이게 성공을 해야지 주가의 장기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이 문제가 앞으로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라는 거죠. 관련해서 니콜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포브스 사이트에 왔습니다. 주식의 약 22%가 공매도된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본사를 둔 배출 제로 트럭 제조업체인 니콜라는 2020년 6월 69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주가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주가가 88센트에 거래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전기 트럭 니콜라 주식을 매수해야 할까요? 니콜라 CEO 스티브 거스티의 캘리포니아주 수소, 연료, 전지, 세미 트럭 판매 전력과 높은 단기 금리에도 불구하고 회사 주가 하락 압력은 압도적입니다. 투자자들이 니콜라에 베팅해서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세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불안정한 제품 전략, 두 번째로 약한 재무 성과, 세 번째로
현금 상태가 좋지 않음. 걸스키는 니콜라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회사 성명에서 나는 니콜라 팀이 자랑스럽고 CEO로서 1분기 동안 재능있고 회복력이 뛰어난 그룹을 이끌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업 계획을 실행하고 배출가 수가 없는 상업, 운송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계속해서 세계적 수준의 인력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니콜라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문제에 빠졌나? 니콜라의 현재 어려움은 현 CEO가 창립 CEO인 트레볼 밀스턴을 신뢰한 결과입니다. 그 이유는 걸스키가 2020년 6월 니콜라와 합병된 특수 목적 인수 회사인 벡터 IQ 애퀴지션의 CEO였기 때문입니다. 밀턴은 중요한 법률 분야에 있습니다. 프레이트 웨이브스에 따르면 밀턴은 투자자들에게 5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빼돌린 거짓말로 인해서 이 법적 문제에 있다고 합니다. 12월 12일 연방검찰은 밀턴이 자신의 회사인 니콜라의 주가를 부풀리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부를 늘리기 위해 공개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투자자들을 반복적으로 오도했다고 주장하며 11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니콜라의 흔들리는 제품 전략. 니콜라의 제품 전략은 수소 연료 전지와 배터리라는 두 가지 기술로 구동되는 트럭을 기반으로 합니다. 회사는 2015년부터 전자제품을 개발하였으며 많은 주문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배송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니콜라는 고객에게 배송한 모든 배터리 전기 트럭을 다시 사들이고 있습니다. 니콜라는 본사 주차장에서 발생한 트럭 화재 때문에 이 트럭들을 전부 다 리콜해야 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배터리 부품 결함으로 인해 냉각수가 누출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니콜라는 이 사업용 트럭 209대를 회수했다고 했습니다. 니콜라는 2015년 사업을 시작했을 때 배터리 뱅크에서 전력을 끌어오는 대신 수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수소 연료 트럭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었습니다. 회사는 상업용 트럭 시장에서 니콜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회사에서 수소 모드 생산을 위한 조립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트랩 BEV 트럭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트랩 BEV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었고 소량 생산이 최근 몇 달 동안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현금을 창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니콜라에게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은 역효과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9월 걸스키는 연료전지 트럭 900마일을 주행하는 성공적인 테스트를 보고해서 배기가스 제로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더욱이 소규모 차량을 보유한 회사에서 캘리포니아주에서 리베이트를 주기 때문에 니콜라 제품의 인기를 높일 수 있다고 인베스터 플레이스는 보도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2024년 1분기에 트랩 BEV를 다시 출시할 예정이며 35개 차량 고객으로부터 새로운 연료 전지 트럭에 대한 구속력 없는 주문을 277건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질문이 남는데요. 니콜라의 트랩 BEV 또는 수소 연료 전지 트럭에 대한 수요가 수익성 있는 회사를 지원할 만큼 충분한가요? 니콜라의 약한 재무 성과. 이러한 제품 문제를 고려할 때 니콜라의 약한 3분기 실적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제품을 다시 구매한 결과 마이너스 판매였습니다. 여기 니콜라의 3분기 재무 보고 핵심이 있는데요. 3분기 마이너스 수익 170만 달러. CNBC에 따르면 월가가 예상한 수익 1330만 달러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니콜라는 200대 이상의 트럭에서 배터리 팩을 교체하는데 6180만 달러를 지출할 계획입니다. 3분기 순손실 4억 2580만 달러. CNBC는 니콜라가 전년도에 겪은 손실보다 약 1억 9천만 달러 더 많은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3분기에 출하된 트럭 2022년 3분기에 출하된 니콜라보다 3에서 60대가 적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니콜라는 밝은 미래를 앞두고 보고 있습니다. 걸스키는 성명에서 우리는 수소 연료 전지 전기 트럭의 선점자 이점을 활용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하는 수소
고속도로의 기반을 마련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쟁이 우리보다 훨씬 뒤처있다고 생각하며 어드밴스드 클린 플릿 룰 도입과 각각 최대 28만 8천 달러 및 40만 8천 달러를 제공하는 HVIP 및 ISEF와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공백이 있다고 믿습니다. 약한 현금 포지션. CNBC에 따르면 니콜라는 3분기에 약 3억 6,300만 달러의 현금을 확보해 2억 5천만 달러의 현금을 모금했는데 이는 2023년 6월 말보다 1억 3,600만 달러 더 많은 금액입니다. 니콜라에게는 현금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12월 6일 회사는 두 차례의 별도 퍼블릭 오퍼링을 통해서 2026년 만기 주식 1억 달러와 전환사채 2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위험인 매크로 액세스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매크로 액세스는 니콜라에 대해서 풀 등급을 주었습니다. 아주 나쁘다는 거죠. 이 풀 등급을 설명하기 위해서 매크로 액세스는 니콜라의 토탈 부채를 설명을 하는데 총 부채는 3억 8,61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부채를 예상할 때는 6,65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주당 수익은 1.83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니콜라 주식은 119%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하며 평균 목표 가격을 2달러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분석가들의 의견을 따른다면 당신은 지금 주식을 사야 하지만 만약에 매크로 액세스가 맞다면 19% 확률로 이 회사 니콜라는 파산을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포브스의 기사였고요. 다시 마지막 문장을 번역을 해보면 니콜라가 파산하지 않을 확률은 19%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제목은 매크로 액시스에 따르면 81% 확률로 니콜라는 파산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차트로 왔습니다. 일단 오늘 기사 두 개 봤는데요. 종합을 하면은 니콜라가 오른 이유는 여러 가지 자금을 끌어다 썼는데 금리 낮아진다고 하면은 이 비용, 이자 같은 거 좀 줄어들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 투기적인 주식에 자금이 많이 몰렸다. 하지만 포브스 기사를 통해서 이 니콜라가 81% 확률로 파산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세 가지: 흔들리는 제품 전략, 약한 재무 상황, 그리고 캐시 포지션이 아주 안 좋다. 이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 자, 여기 위에 있는 문장은 직역하면은 니콜라의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이유 세 가지라고 했는데 이게 좀 잘못 쓰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현재는 이평선 역배열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쉽게 손대면 안 될 업체 같은데 이런 업체의 경우에는 금리가 이제 인하되겠지. 그래서 이 상승하는 흐름에 맞춰서 들어갈까 하다가 그렇게 보면은 이 펀더멘탈이 약한 상태에서 그렇게 들어가면 이거는 거의 도박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홀짝이라고 생각해요. 동전 앞면 혹은 뒷면. 그래서 크게 딸 수도 있고 매수 걸어놓고 잤더니 다음날 하락해 있을 수도 있다. 루시드 차트인데요. 루시드도 이런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르는지 했더니 14% 올라서 그 다음날도 오르는 했더니 마이너스 7%. 그러니까 회사 펀더멘탈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일목균형표를 봤을 때, 자, 기준선 밑으로 가고 있고 구름층 음운 약세 국면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기준선 전환선 위아래로 있고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이때를 매수 시점으로 봐야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이 기운은 하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거기서 하락하는데 잠깐 올랐다 내려가고 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해 가니까 니콜라도 아마도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저라면 투자 안 하겠습니다. 사각개미 주요 순매수 중소형주라고 해서 따라 사고 싶은데 이렇게 기사를 분석하다 보니까 그리고 차트도 보다 보니까 위험이 여전한 것 같아요. 이렇게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이유가 뭐 애플 아니면 지수 이런 데 투자하다 보면은 조금씩 상승을 하는데 여기는 잘 걸리면 크게 오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손실도 크게 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벌어놓은 거 한 번에 다 이익이 날아갈 수도 있고, 일단 투자 판단은 본인이 잘 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고 이번 영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